일본 슈퍼마켓 공략. 일본의 여행이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사소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 자꾸 태클을 걸고 싶어지는데요. 이건 직업병이랄까요? 고객에게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를 업으로 삼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산다면 저렴하게, 다른 제품을 산다면 가성비를 생각하는 게 거의 몸에 배어버려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얻은 일본의 공략 노하우를 하나씩 공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식재료의 조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식재료 조달을 콤비니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한국이야 슈퍼마켓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편의점이 아니면 마트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지만요. 일본에선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마트는 전혀 다르고요.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점이 오히려 적고요. 슈퍼마켓이 훨씬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슈퍼에 대한 메리트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물론 일본 생활에 적응하신 분들은 슈퍼가 빠질 수 없겠지만 아직도 일반 식재료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콤비니를 안 가나요? 그렇지 않죠. 일본 사람들도 귀찮은 거 싫어서 콤비니를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법. 부자는 수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굴릴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각설하고요. 일본의 슈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에는 전국 체인 슈퍼도 있지만 로컬 슈퍼도 많습니다. 그리고 슈퍼에 대한 시장 규모는 일본은 18.4조엔, 한국은 36조 원이네요. 대충 사이즈로 봐선 거의 5배에 가까운 시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끝에서 끝까지 운송하는 게 가성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로컬 슈퍼가 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쿄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근교에선 보지 못했던 슈퍼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는 도쿄 도심에 비싼 자리세를 내더라도 사줄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슈퍼들이 입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각의 슈퍼들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르고 그에 따른 등급이 다르다 보니 이런 재미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슈퍼의 등급표인데요. 특권 계급용 슈퍼에서부터 부유층 그리고 서민층에서 그 밑에 이상한 가격 체계가 있는 곳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슈퍼가 나열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려진 슈퍼들만 있고요. 로컬 슈퍼들은 거의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많이 이용했던 루미에르 역시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큐슈 지역에서 이보다 싼 야채나 고기가 없을 정도의 웬만한 도시락을 350엔 밑으로 사 먹을 수 있고 카레 도시락은 180엔 붙어 있었죠. 그 외에도 메다마 상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서 매일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다마 상품이라는 것은 메다마는 눈깔이라는 표현이긴 한데요. 뭐 눈깔이 툭 튀어나올 법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특별한 제품 한두 종류를 아주 싸게 내놓아서 그걸 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이 가게를 알리는 목적으로 파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매일 사 먹을 생필품 중 하나 메다마 상품을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등에서 오늘 달걀이 반값 세일한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죠. 바로 이런 게 메다마 상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꼬셔서 다른 것도 사게 만드는 거죠. 큐슈에는 농축산물이 많고 품질도 좋다 보니까 여기서 사과규 같은 명품 소고기를 200g에 700엔에 팔기도 하고요. 저렴하게 먹을 때는 100g에 98엔짜리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긴 합니다. 큐슈의 슈퍼는 매일 털어도 안 질릴 법한 고품질 식재료를 저렴하게 많이 팔고 있으니까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80엔 카레는 맛이 어떠냐고요? 뭐 그게 카레의 밥이죠 뭐. 그 외에도 250엔짜리 도시락도 충분히 맛있고요. 충분히 구색을 갖춘 도시락으로 하면 340엔 정도면 됐던 것 같습니다. 치바에서 살았을 때는 베이시아라는 슈퍼가 그나마 나왔는데 큐슈의 루미에르보다 베이시아가 한 20%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 베이시아가 도쿄 돈에서 제일 싸다는 오케이 스토어보다 조금 더 싼 느낌이고요. 도쿄의 슈퍼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요.
그래도 도쿄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무 스파나 니꾸노 하나마사는 대량 판매로 저렴하게 팔지만 매일 사다 먹는 일본인의 습성에는 조금 안 맞긴 합니다. 그렇다고 코스트코 같이 대량으로 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역시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급여가 18만 엔이었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엄청 아껴서 먹고 그리고 가족 생활비를 보냈어야 했으니까요. 그 때문에 구두쇠처럼 아끼는 생활은 지금도 몸에 뱄는데요. 아니 원래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절약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활도 안 됐던 환경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엔 아니 1엔이라도 아끼려고 참 많이 발품을 팔았죠. 여유가 생긴 지금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잘한 데서 돈이 새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집 주변의 슈퍼는 모두 물색한 뒤에 가격을 비교하고 각각 싼 물품을 찾으러 모든 슈퍼를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죠. 게다가 매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 주변에는 오케이 스토어와 이나게야, 요코푸드, 세이유, 코프, 돈키호테가 있는데 돈키호테도 슈퍼 대신으로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식자재는 오케이 스토어에서 주로 사지만 스시나 슈퍼에서 만드는 식재료는 이나게야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나게야를 이용하죠. 물은 2리터 6개짜리 한 케이스를 이나게야에서는 300에서 350엔 정도에 팔지만 오케이 스토어는 전체적으로 저렴하지만 물만큼은 이나게야보다 50엔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과자 등은 돈키호테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슈퍼마다 판매하는 제품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거기서만 파는 것을 사려고 하면 꼭 그 슈퍼에 가서 사야 하지요. 요코푸드는 이토요카도의 슈퍼마켓인데 세븐아이 홀딩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만 파는 제품 중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요코푸드를 가면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 가격의 차이만 잘 알아도 아주 가성비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세이조 같은 고급 슈퍼를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세이조를 들러보면 거기서만 파는 비싸지만 고급 식재료를 팔 때가 있죠. 초기에는 모리야마 코코아를 사러 많이 갔는데요. 요즘은 안 파는 데가 많아졌네요. 오히려 돈키에서 볼 때가 있고요. 혹시 이 코코아를 보신다면 가격을 보시더라도 눈 꼭 감고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여기 이 코코아에 빠지면 다른 코코아에서는 절대 거들떠보지 않게 될 정도의 맛이죠. 등급이 다른 슈퍼는 저렴한 제품을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단가가 높은 제품을 많이 진열하게 됩니다. 같은 콘스프라도 같은 바질 치즈 소스라도 가격이 2배가 차이 난다면 맛도 전혀 다른 맛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롯본기 주변에 있는 올림픽이라는 슈퍼는 거기만의 색깔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안 가는 편이긴 한데요. 그리고 니꾸노 하나마사는 냉동식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합니다. 교무 스파는 햇반과 카레를 사러 많이 갔었는데요. 이젠 햇반을 안 먹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됩니다. 교무 스파의 햇반은 저렴하지만 저렴한 만큼의 퀄리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파는 업소용 카레가 있는데 이건 저렴하지만 맛은 아주 진하고 추천을 하는 맛입니다. 요즘 하도 안 가서 사진이 없네요. 가끔 메가돈키를 가면 720g이나 800g 정도의 잼 2개에 500엔에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치바의 99리 근처에 있는 메가돈키 한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이 가격에 잼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아무리 저렴한 곳에 가도 400엔 정도를 내고 한 통을 사야 하네요. 그래도 메가돈키는 휴대폰 케이스를 500엔에 떨이로 파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들러보는데요. 멀쩡해도 재고가 남으면 떨이를 하니까 기다리면 좋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기 쫓는 스프레이도 메가돈키에서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398엔에 팝니다. 이게 도심에선 600엔이나 하는 거죠. 유통기한이 3년인가 해서 저렴할 때 서너 개 사서 다음 해에 여유있게 뿌리고 다니는데요. 요즘 꽂힌 게 칼디라는 식재료의 셀렉트샵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칼디와 같은 컨셉의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큰 역 주변 대형 쇼핑몰에 거의 입점되어 있고요. 여기서만 파는 식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사기도 합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색다른 것을 먹고 싶을 때만 사곤 하고요. 그 외에도 디넨델루카에서는 잼의 종류와 가격에 놀라기도 하고요. 동네 채소 가게를 야오야 800야라고 쓰고 야오야라고 읽는데요.
동네 채소가게에서는 아주 저렴한 야채나 과일을 파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해야 합니다. 코오프라고 읽는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택시 중에서도 코오프 택시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슈퍼가 테마이기 때문에 코오프 슈퍼를 이야기를 해봅니다. 회비 300엔을 내면 장바구니와 스프, 과자 등 가입 축하 세트를 주는데 이게 300엔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협동조합 회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 자체는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쓸만은 합니다. 여기에는 조합원들 중에 생산지가 있으면 그 생산자의 물품을 팔아주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역 경제를 위한 느낌이 듭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네토스파라고 불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죠. 일본은 배달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 슈퍼에서 파는 제품이 오프라인 제품과 가격이 다르거나 싼 거는 인터넷에서 구매 안 되거나 한답니다.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도 식자재나 생필품을 파는데요. 이것 역시 돈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돈키가 최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준을 많이 잡고 있죠. 식자재는 오후 8시 이후에 가면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8시 이후에 장을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백화점 지하 역시 오후 7시 정도부터 할인을 하지 않고 덤으로 추가를 주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1+1 같은 거죠.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오후 7시 이후에 백화점 지하의 식품관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세이유는 거의 가지 않는데요. 24시간 하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밤늦게 끝나는 경우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르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요. 세이유의 빵집에서는 만난 빵이 많고 8시 이후에 반값을 자주 할인을 합니다. 게다가 슈퍼만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드럭스토어에서도 야채나 반찬을 팔고 있어요. 백엔 로선도 샤쿠엔 로선이죠. 거기도 가면은 24시간 슈퍼 같은데 100엔에 팔고 있죠. 대형 쇼핑몰에 들어온 슈퍼들도 자기만의 매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지만 아마 생각 안 나는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끼는 제품들은 최대한 아끼지만 이건 꼭 먹어야 해 싶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끼지도 않고 한국에서 맛보지 못했던 제품들을 찾아서 먹어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파는 식재료를 주기 전에 전부 맛볼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여행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종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로컬 슈퍼 역시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재밌는 건 이건 단지 식재료의 이야기이고요. 일본에는 홈센터, 가전양판점 등등 카테고리별로 전문샵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편의점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어서 도시락이 맛있는 편의점, 스위츠가 맛있는 편의점이나 아이스가 맛있는 편의점, 오뎅이 맛있는 편의점 등등 편의점은 다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일본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서 한 번씩 소개를 드려보는 것도 일본의 소재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제품이나 가게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끝.